하락 사이클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면 그 포지션을 잡고 올라올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이닉스 비중을 팍팍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내가 강세론 입장에 섰다면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죠.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야죠. 분할로. 미국 빅테크들이 이번 달 말에 다 발표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새 메타가 제일 뜨겁죠.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CEO들 얘기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럼 적어도 그건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번 달 말에 있을 두 가지의 실적 발표, 국내와 해외. 이게 가장 좋은 정답지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본주도 변동성이 크지만 ADR은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주식의 2.4%밖에 안 되거든요. 물량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매수 매도에도 당연히 등락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돼 있지만 이 SK하이닉스 ADR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한 그 ETF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대거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ETF가 나오면 ADR에 대해서 이거 설정을 해야죠. 현물을 좀 매수도 하고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물량이 적잖아요. 이게 주식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 설정하다 보니까 이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왔겠죠. 근데 이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 ADR은 품절주거든요. 이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매수에도 저는 이렇게 위가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ADR의 어떤 주가 27% 폭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과했다. 수급에 의한 약간 오버슈팅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본주도 사실 이게 그냥 그런 수급 이슈가 아니라 어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그걸 밤에 반영하면서 ADR이 올랐으면 하이닉스도 이만큼 올랐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8%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만 ADR보다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 이유는 ADR에 대한 어떤 수급 이슈로 올랐다는 걸 시장이 좀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 옵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급에 의한 상승은 결국엔 오래가지 않고, 제가 아까 좀 확인해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ADR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은 좀 그렇고 한 6%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결국 어제 좀 너무 오버했다는 거죠. 예, 주가가. 그래서 약간 되돌리는 지금 하락이 좀 나오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하이닉스가 이 정도 오른 거는 뭐 그게 덜 올랐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갭을 메꾸는 흐름은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ADR의 어떤 주가 흐름이 조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급등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뭐 덜 올랐다고 해도 그걸 좀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본주랑 ADR은 항상 가격 차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만의 TSMC가 본주랑 이제 미국 ADR 비교해 보면 가격 차가 15에서 한 20% 나더라고요. 나스닥 상장액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하이닉스도 그 정도 아마 격차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주랑 이 나스닥 ADR은 약간의 차이는 유지한 상태로,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은 똑같이 가겠죠. 뭐 계속 오르면 하이닉스 본주가 계속 오르면 ADR도 오를 거고, 뭐 ADR하고 하이닉스가 방향을 달리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격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의 내년이나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가장 큰 고객사인 빅테크가 계속 지금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이 투자가 뭐 내년 내후년에도 이어진다면 강세론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을 텐데, 지금 빚까지 내서 이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투자가 좀 약간 줄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전망도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투증권의 리포트는 사실 내용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좀 추정치를 낮췄지만 HBM3E라고 하죠. 이거를 하이닉스가 작년 연말에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올해 물량을 다 완판을 했죠. 1년 동안 묶입니다, 가격이.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 후로도. 그럼 그 가격을 HBM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반영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삼성은 낮은데 하이닉스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를 삼성보다 덜 받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약간 추정치를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조삼모사 아닙니까? 결국엔 HBM3는 그렇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 HBM4가 나와요.
HBM4는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겠죠. 최소한 70% 이상 가격 오를 거라고 전망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작년에 그 계약 맺은 것 때문에 지금 반영을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 앞으로 맺는 거는 가격이 급등한 상태로 거래가 될 텐데 재계약을 할 텐데 그렇게 보면 결국 저는 시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추정치가 좀 낮아지니까 이제 되게 민감하게 그걸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리긴 했지만 근본적인 어떤 강세장의 논리는 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바클레이즈의 그 내용도 사실 SK 하이닉스 광노준 사장이 했던 얘기 그대로거든요. 내년에 공급 부족이 극심할 겁니다. 2030년까지도 공급 부족 해소가 안 됩니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죠. 바클레이즈 의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애널리스트가 진짜로 이걸 검증을 하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보니까 이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주가는 이미 올라갔고 어차피 메모리는 사이클이니까 결국 좀 꺾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사실은 뭐 누구도 몰라요. 왜? AI 사이클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도 처음이에요. 이런 사이클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나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주가는 또 폭락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혼선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는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 국가 단위로 짓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수요가 꺾였나 안 꺾였나를 항상 확인하세요. 지금까지는 꺾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오히려 늘고 있죠. 그리고 공급은 많이 늘면 안 좋겠죠. 공급이 의미 있게 느는 거는 일단 2028년부터라고 이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1년 반이 남았어요. 그거를 지금 반영한다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1년 반이나 남았으면 아직은 좀 28년도로 우리가 생각할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하신다면 지금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요와 공급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디에 기준점을 놓고 이걸 좀 판단을 할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주가 빠지면 비관론 됐다가 주가 오르면 또 낙관론 됐다가 이러면 정말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에 좀 기준을 둘까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라는 건 12개월 동안의 목표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주가 최근에 한참 올랐을 때 삼성전자 목표가 계속 올랐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목표가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대부분 또 강세장일 땐 맞아요. 근데 약세장일 땐 의미가 없어요. 약세장으로 바뀌면 이 목표가는 나중에 다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가 보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럼 이 목표가가 왜 이 목표가인지 그 논거를 보셔야죠. 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높게 볼까? 이 애널리스트는 왜 이렇게 안 좋게 보지? 요 논거를 보시고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만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누구 말이 맞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 누가 단정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수요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최대 리스크는 너무 좋은 사이클이다 갑자기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공급 과잉 오고 이익이 유지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서 높은 이익을 유지할 거다. 이런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강세론 편에 쓰시면 돼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하셔야죠. 애널리스트도 정하잖아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강세론, 어떤 애널리스트는 약세론. 여러분도 정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더라도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서 있으면 주가 빠지면 약세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서. 근데 주가 오르잖아요. 다시 강세론에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나올 텐데 내가 기준이 없으면 정말 흔들려서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이 반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반도체는 그동안 수십 년의 사이클을 봤지만 결국 사이클이에요. 수요가 늘면 언젠간 공급이 늘고 그리고 수요는 또 언젠간 줄어들게 되고 미국의 빅테크가 영원히 투자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주가는 작년보다 10배 올랐잖아요. 부담되고 그럼 이제는 하락에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락 사이클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면 그 포지션을 잡고 지금 주가 이제 다행히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이닉스 비중을 팍팍 줄여 나가야죠. 그리고 내가 강세론 입장에 섰다면 줄이는 게 아니라 반대죠.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야죠. 분할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론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 저의 조언은 뭐 내려올 때마다 계속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버텨야 되고요. 250만 원 사셨어도 이게 그 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300 갔다가 170만 원까지 폭락을 했다가 다시 210만 원대 이제 요 근처로 이제 어렵게 좀 회복이 됐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단 이런 반도체 강세론에 동의를 하신다면 250만 원에 사셨건 60만 원에 사셨건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이게 좀 비관론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250만 원에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당분간 좀 약간은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오르는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런 거랑 별개로 혹시 내가 레버리지 신용 매매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용 매매는 변동성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250에 샀건 230에 샀건 뭐 150만 원에 샀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 샀던 물량이 빌려서 산 물량이라면 좀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정리해 주시고, 빚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반도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올해까지는 일단 보유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재평가 받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시장은 반도체를 너무 사이클만 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반도체 5년짜리 장기 계약은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삼성하이닉스가 하자는 게 아니라 뭐 미국 빅테크가 먼저 와서 우리 좀 5년 계약 맺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왜 이들이 이 높은 가격에 저 비싼 가격에 5년 동안 이걸 묻고 싶어 하는 거지? 물량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들이 더 안달이 난 거죠. 네,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이 필요한 거고 메모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돼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난다면 반도체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두려운 게 좋은 이익 냈다가 망가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또 확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올해까지는 저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장기 계약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 사이클이 연장돼서 내년에도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 저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끝까지라는 의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기준도 빅테크가 투자하고 장기 공급 계약 맺어지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게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은 좀 계속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를 반드시 좀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로 비유하면 내가 황소가 될 거냐 곰이 될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한쪽은 곰이 돼서 팔아라, 한쪽은 아니다, 황소다. 예, 지금은 너무 과하게 좀 빠졌고 뭐 결국 회복될 거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당연히 혼란스럽죠. 어느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지금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그냥 뭐 팁은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이번 달 말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비관론이냐 내가 낙관론에 될 거냐 이거를 일단은 나 지금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가만두세요. 가만두신 다음에 지금 파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당연히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제 오르는 구간에서 내가 팔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조건은 결국엔 우리가 실적 보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첫 번째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 이미 발표했지만 그건 잠정 실적이고 어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내놓은 거예요. 이번 달 말에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얘기를 해줘요. 업황이 어떻고 공급 어떻고 저희 고객사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할 거거든요. 이걸 일단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했던 얘기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관론에 서서 얘기를 하는지 생각보다 약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그거죠. 미국 빅테크들이 이번 달 말에 다 발표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새 메타가 제일 뜨겁죠.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들의 CEO들 얘기를 반드시 들으세요. 다 얘기 힌트 다 줍니다. 우리 투자 더 할 겁니다. 데이터 센터 더 지을 거고요. 근데 어떤 CEO가 저희 좀 투자 좀 줄일게요. 너무 지금 부담된다. 너무 많이 해서 이건 좀 속도 조절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건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만약에 생각보다 괜찮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뭐 낙관론에 쓰셔도 되고 이거 생각보다 약한데 투자 좀 줄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불안감이 드시면 이제 비관론에 좀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기준을 어쨌든 세우긴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이쪽에 들지 저쪽에 들지 뭐 판단이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 하자는 거죠. 이번 달 말에 있을 두 가지의 실적 발표, 국내와 해외. 이게 가장 좋은 정답지거든요. 그걸 보고 물론 이제 그 정답지를 확인하고 투자하면 약간 늦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미리 지금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은 위험을 짊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췄을 땐 보상을 받는 거고요. 대신에 확인하고 하면 좀 더 안전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덜 졌기 때문에 보상은 약할 수는 있다.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의 속성이 그거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요. 이게 지금 한때 300만 원 갔잖아요. 옛날에 삼성전자도 350만 원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해버렸죠.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하이닉스가 나중에 최고점인 300만 원 넘어서 이게 안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300만 원 넘어서 한 300, 400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 구간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최태원 회장이 지금 여기서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검토하겠다. 근데 그 검토의 조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300만 원이 되지 않겠냐. 옛날에 삼성도 그런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거는 주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야 됩니다. 이 정도 주가에서는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고 많이 오른다면 저는 뭐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요. 이 한 주 단위가 350면 이제 거래하시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액면 분할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랑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액면가를 낮춰가지고 주식 수를 확 늘리는 거죠. 대신 주가 떨어지니까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당 가치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대신에 이제 주식 거래가 엄청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근데 액면 분할은 보통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가치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만 액면 분할을 혹시라도 좀 내가 나 기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액면 분할을 한다는 기대한다는 건 주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당연히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을 가져가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